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자, 앞에 시간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33페이지에 목적의 확정. 자, 판례 체킹하시고 꼭 읽어 보세요. 다음 밑에 33페이지에 자, 2번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원시적 불능의 효과 나와 있습니다. 자, 무효가 된다. 무효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맨 꼭대기 34페이지 후발적 불능의 효과.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뜻이 되겠죠. 기억 이유는 계약법에서 논의할 거예요. 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생략했고요. 목적의 적법성 들어가셔서 자, 35페이지에 맨 꼭대기 판례 1번 수수료 규정은 효력 규정.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 위반했으니까 처벌하고 알파 약정 사법상 계약도 무효. 판례 1번 체킹하고 읽어보시고요. 자, 맨 밑에 단속 규정 판례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단속 규정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미등기 전매 행위란 말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중생 등기,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시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왔네요. 네, 타당성에서 밑에 보시면은 네, 자, 인륜, 윤리, 질서에 반하는 거 아까 첩계약 설명드렸어요. 정의, 관념에 반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저는 거기 있는 거 설명 안 드리고 적극가담, 이중매매 그래서 37페이지에 그 이중매매를 보충 설명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자, 사행성이 심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중매매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다 이야기예요. 자, 매매하게 되면 을은 계약에 따라서 이 달러를 이제 등기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을이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을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까지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는 갑한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주의 논리 때문에 소유자는 갑입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돈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일의 매매를 하고 두 번째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네, 누가 돈 더 준다니까. 그러면 매매했어. 이쪽도 매매하고 이쪽도 매매했는데 병이 가서 등기를 쳤다 이야기에 등기를. 그러면 잘 보세요. 매매는 을이 먼저 했지만 두 번째 매매가 늦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매매 계약하면 을은 갑한테 네, 등기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말을 써줘요.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물권적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매매하게 되면 이쪽도 등기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네,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이쪽은 2월 1일이고 이건 3월 1일입니다. 채권은 이게 빠르지만 채권은 서열이 없습니다. 결국 가서 먼저 뭐 한 자가 임자다? 등기한 자가 임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등기를 못했고 이쪽은 등기했잖아요. 따라서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유효니까 이 등기도 당연히 유효 등기다. 그런 얘기죠. 원인이 오케이, 병도 오케이. 자, 이때 갑은 등기가 안 간 거겠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노타치다. 그런 얘기예요. 네.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 매매가 유효일 때, 네, 병이 웃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1억에 팔았는데 이쪽에서 돈 3억 준다고 팔았다라고 생각합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을이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 계약이 분명히 유효했었다. 달라는 효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을은 대금을 줬는데 갑은 재산권을 줘야 되는데 못 주잖아요. 이게 뭐다? 채무 불이행 문제로 넘어간다 이야기예요. 이 채무 불이행 용어는요, 어마어마한 용어예요. 기억하시라네요. 채무 불이행. 달라는 효력이 있었는데 이행하지 못한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계약법 들어가면 채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행지체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행불능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행불능.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행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체 문제가 아니고 이행불능의 문제로 해결합니다. 자, 요 차이는 지체는 최고를 하는 것이고요. 독촉. 여기는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가 필요한 것이고 이행불능 같은 경우는 여기는 최고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차이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행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지체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관계없이 이행불능 들어가서 최고할 필요 없이 법정 해제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법정 해제. 처음 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제해서 매매를 제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달라. 네, 원상 회복을 청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 후발적 불능에 이행불능이 있었을 거예요. 매도인불이랑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이행불능 들어가서 최고 없이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내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원위치 시키고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중 매매가 유효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해도 너무한 경우가 있다 이야기예요. 자, 갑하고 을하고 첫 번째 매매가 있었다. 자,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줬다. 자, 단지 을이 등기하지 않는 상태죠. 이때 갑이 등기된 상태에서 혹시 이렇게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 병이 등기를 쳤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매매가 만약에 유효면 유효, 무효면 무효가 되겠죠. 자, 이때 판례 태도입니다. 병이 알고 샀다. 첫 번째 매매가 있음을 알고 샀다.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병이 모르고 샀다. 자, 알고 샀다. 자, 판례 태도를 보니까 병이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유효.
알고 샀다 하더라도 유효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특징, 제2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알고 샀든 판례는 유효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언제 무효가 되는가 봤더니 이 말이 나왔을 때만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병이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병이 적극가담했다라고 했을 때만 무효라고 평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타당성 선풍기 무효 속에서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2 매수인이 선악불문 무조건 유효라는 거, 그러면 요거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병이 무슨 가담이 아니라면, 적극가담이 아니라면 설령 병이 선이든 몰랐든 악이든 무조건 유효란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적극가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 이쪽 문제고요. 이제 적극가담이 나왔을 때, 그때 이것이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무효. 그러면 이게 무효면 이 등기도 원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적극가담 나오면 매매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등기. 자, 그리 한다 할지라도 이 적극가담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제는 누가 슬프고 병이 슬프고 을이 살아날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까 이중 매매가 적극가담이 아닐 때는 사람 묻지 않고 유효니까 이쪽이 웃고 이쪽이 슬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적극가담이라고 판단해주면 이제 을이 웃고 병이 슬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 하더라도 을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을이 이 병을 향해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이때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하면 안 되고요. 대위 말소할 수 있다. 그게 판례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직접 말소할 수 없고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가 될 때는 이 무효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이 적극가담 무효는 적법상 무효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 적극가담 이중 매매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타당성 무효에 속한다는 거.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1월 2월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책자에는 채권자 취소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직접 아니고 뭐다? 대위. 그리고 이 무효는 적법성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 타당성 무효.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적극가담 관련된 영역이 3군데 있습니다. 판례 태도예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극가담 무슨 매매가 있었고 이중 매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적극가담한 취득시효. 적극가담 취득시효. 그 다음에 적극가담 명의신탁. 3군데 영역이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거 설명드린 거예요. 적극가담 이중매매. 자, 취득시효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명의신탁 반드시 나와요. 여기가 시험 노다지예요. 이건 총칙의 영역이 있고요. 취득시효는 나중에 2편
물권 영역이 있고요. 명의신탁은 특별법 영역 맨 마지막에 속해 있어요. 자꾸 지금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 37페이지 적극 가담 아닐 때 유효, 적극 가담일 때 무효 라는 말을 거기다 썼으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가시면 네, 이중매매 확대 적용 세 군데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그 다음에 명의신탁.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0페이지 가셔서 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판례 정리가 있어요. 몇 페이지? 40페이지. 자, 이것도 자꾸 읽어 두시는데 일단 판례 태도로서 네, 103조 무효가 아닌 경우를 잘 기억할 거. 하나씩 기억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드릴게요. 자, 강박. 자, 강박하고요. 강탈에 갑니다. 강하게 압박하고요. 강탈에 가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강박, 강탈에 비명 지르다. 자, 요걸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네, 여기 강박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강박이에요. 강박으로 인해서 벌 준 경우. 자, 두 번째 강탈은 나눕니다. 첫 번째 강은 강제 집행 해서 가끔 허위로 근저당 설정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로 계약하는 경우. 자, 이 탈은요. 탈은 사실은 탈자란 말은 없고요. 요거는 탈세를 얘기해요. 탈세. 탈세. 세금을 빼먹는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죠. 예. 양도소득세. 네. 회피하려고. 결국 안 내려는다는 얘기죠. 가끔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다운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죠. 탈세입니다. 탈세. 양도소득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강박,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양도소득세. 103조 무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빚자가 있네요. 빚은 다른 게 아니고요. 비자금 은닉.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하기 위해서 네, 임치했다거나 임치. 과거에 노태우 비자금 네, 소극적 은닉, 임치. 임치란 말은 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또 해볼까요? 뭐요? 증조,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현상 광고 걸린 고위공직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한다. 임치입니다. 맡기는 거. 이것도 103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자, 명의 뭘까 봤더니 이거는 명의 신탁입니다. 자, 서로 간에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 이 명의 신탁은 무효인데 이 무효는 이 103조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법성 무효에서 나와요. 연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강박, 강제 집행, 양도소득세, 탈세, 비자금 은닉, 소극적 임치.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럼 103조 무효가 아니면 네, 거꾸로 뒤집어서 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40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강박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거기는 강박이 없어요.
어디 있었냐면 36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36페이지 있었네요. 자, 찾아가 보세요. 36페이지 가시면 의할 때 거기서 나와요. 의할 때 거기 강박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박이 있을 때 이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거기서 나오고요. 강제 집행은 자 40페이지에 5번에 있습니다. 40페이지 네 5번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탈세는 양도소득세가 어디 있을까요? 네, 8번에 있네요. 8번. 8번에 있습니다. 40페이지 양도소득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자금은 몇 표 어디 있을까? 비자금? 비자금 6번에 있네요. 비자금. 소극적 은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자금. 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어디 있을까? 여기는 없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드릴게요. 자, 명의신탁 무효는 네, 39페이지에 있어요. 네, 39페이지 가시면 거기 위에서 3번에 1번, 2번 기억, 니은, 디귿 했을 때 니은이라고 돼 있어요. 니은. 니은은 뭐라고 씁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또 강제 집행 똑같습니다. 자, 거기 명의신탁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 준 경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3조 무효가 아닌 경우 강박, 강탈의 비명치르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정리를 해 두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자, 이 정도에서 적극가담, 이중매매, 그 다음에 강박, 강탈, 비명지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가셔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거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네, 일종의 알박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 토지 면적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중간에 요만큼 토지가 하나 있어요. 요 토지가 있어요.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알박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사업을 시행하려면요, 이 토지가 필수적이에요. 자, 요 토지를 을이 삽니다. 한 6억 정도를 샀나 봐요. 6억 정도에 샀는데, 자, 알박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토지가 다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갑이 지금 무슨 상태에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궁박, 자, 또는 조문상이에요.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자, 이것을 상대방 을이 자, 악용했다 이야기입니다.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을이 이용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표현한 말이 뭐다? 악용했다 이야기야. 악용. 그러면 악용해가지고 준 것과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을이 준 거, 기부. 자, 테이크가 있다 이야기예요. 자, 을이 준 것은, 네, 을이 악용했죠. 자, 그러면 을이 준 것은 토지예요. 토지. 네, 받은 것은 네, 18억 정도. 얼마 정도? 18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세는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시세는 한 6억밖에 안 되는데 이 토지를 18억이나 주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네, 자, 기브 테이크가 그냥 차이가 아니고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저한 차이라는 것은 일종 폭리다, 그런 얘기야. 기브 앤 테이크가 그냥 차이가 아니고 뭐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을이 폭리를 취했다 이야기입니다. 폭리 행위를 취했다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면 이렇게, 그죠? 이거 없으면 시행할 수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샀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의 궁박, 자, 엔드가 아니고 뭐야? 오하죠.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세 가지를 다 갖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셋 중 하나만 있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은 갑이 그런 주관적 상태를 갖다가 뭐 한 거다?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기브 테이크가 그냥 차이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건 무슨 요건이다? 객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뭐 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요거는 무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효. 그래서 104조는 타이틀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4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3조 예시 규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 영역의 무효 중 하나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폭리 행위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놓고서 하나씩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박은 경제적 궁박도 궁박이지만 정신적 궁박도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경솔하든지 경험. 자, 그럼 무경험도 이게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이 아니고 일반 영역에 있어 경험 없는 것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영 의사가 없다면 폭리란 말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가 현저히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이 폭리 행위의 판단 기준은 언제일까요? 골라보세요. 첫 번째, 계약 당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행위 당시 이후에 이행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판례는 계약 당시를 기준 잡는 거지 이행기를 판단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 잡는 거지 이행기를 기준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상 가격이었는데 갑자기 계약 체결 이후에 폭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계약 당시 정상이었으면 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행기가 아니고 뭐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균형 판정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고 뭐다? 법률행위 당시고요. 그래서 여기 주관적 요건 플러스 뭐다?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뭐가 된다? 폭리. 그래서 이 폭리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은 4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주관적 요건 읽어보시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우측에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할 것이 맨 꼭대기에 2번 있네요. 니은 혹시 본인이 있고요. 궁박경설 무경험이에요. 본인 갑이 있고 혹시 대리인 을이 가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야기에 상대방하고, 근데 이게 104조 무효에 해당한다 했을 때
판례가 이렇게 갑니다.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례 태도예요. 네,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의 판단 기준은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세 가지를 몽땅 을로하지 않고요.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법을 해가지고 경무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책자 43페이지 맨 꼭대기에 니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경무대에서 자꾸 연습하세요. 궁박은 본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그래서 나눠서 본다는 게 팔레트랑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입증 책임. 자, 여러분들이 입증 책임 나오면 이쪽은 무효를 주장할 것이고, 네, 이쪽은 유효를 주장하겠죠. 그죠? 그 입증 책임은 유효 주장자가 아니고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나오면 기억하세요. 연습합시다. 자, 한쪽은 무효를 주장할 것이고 한쪽은 유효를 한다면 입증은 누가 할 것인가? 네,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효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는 무효를 주장하고요. 폭리자는 유효를 주장하는 거니까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하는 누구다? 네, 피해자가 입증을 하셔야 돼. 따라서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뭐 있었다는 거, 또 의리 악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쪽이 폭리 취했다는 것을 다 일일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피해자의 궁박, 경설, 무경험이 추정 안 된다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이게 추정 안 된다. 네, 추정 안 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스스로 입증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무효 주장하는 피해자한테 있다는 얘기는 피해자의 이 궁박, 경설, 무경험이 추정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같은 건데 수험생들은 다른 것으로 파악하겠죠. 같은 걸 같은 거로 파악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있어요. 네, 적용 범위. 네, 적용 범위에서 단독행위에 적용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 적용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증여에서는 적용된다 그러면 이 질문은 틀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를 통해서 폭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경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특히 이 증여에서 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기부 앤 테이크 현저 차이가 폭리라고 그랬죠. 그럼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네, 기부만 있지 받을 것이 없잖아요. 따라서 기부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증여는 백사조 적용되지 않는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효과가 볼게요. 효과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무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무효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104조는 103조 예시 규정이다.
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피해자하고 폭리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써볼까요? 네, 피해자는 불법이 없어요. 근데 폭리를 취한 자는 불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 있는 사람은 네, 반환 받을 수 있다 없다. 불법 있는 사람은 반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잘 보세요. 불법이 없는 사람은요. 네, 잘못이 없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반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법이 있으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게 이제 시험 범위 범위서라는 거라면 좀 말하기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서로 불법이 있으면 못 돌려받는다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근데 한쪽이 불법 있고 한쪽이 불법 없으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없는 사람은 반환받을 수 있다. 자, 요것이 거기 효과에 있어서 아마 이행된 경우 2번을 설명한 거니까 체킹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이 불공정 법률 행위가 네, 그 가격 그대로 네, 추후로 인정해도 이거는 뭐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추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었죠?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추 먹고 추인이 있었죠. 추인. 즉, 그 가격 그대로 무효 행위를 그 가격 그대로 추인해봐야 어차피 폭리이기 때문에 무효의 추인은 없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상 가격으로 전환한다면 즉 무효 행위지만 원래 정상 가격으로 바꿔서 전환한다면 폭리가 없잖아요. 그럼 무효행위 전환은 뭐다?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된다는 게 판례 태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전환하는데도 정상 가격으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해서 맨 꼭대기에 4번과 5번 추인은 안 돼도 전환은 된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월, 2월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네, 적극 가담 아닌 이중매매와 적극 가담 이중매매, 그 다음에 103조 무효가 아닌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불공정 법률행위를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5절 법률행위 해석은 요거는 이번 달에는 설명 안 드릴게요. 나중에 참고가 되면 다시 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 1월, 2월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제3장 의사표시로 가면 돼요. 별 가장 중요한 데 갈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